오늘은 2020년 6월 25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한이설인 잊지 말자 6.25 70주년 70번째 기억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6.25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들은 전해 듣기만 했다.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이 대단히 많은, 우리는 지금 그런 국민의 구성을 지닌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6.25를 통일전쟁이니 해방전쟁이니 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이죠. 단언컨대 6.25는 용서할 수 없는 38도선 이북 지역이 왜 괴멸되어야 하는가 하는 단 한 가지 이유이자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국민들은 적화됐다, 이미 정신적으로 적화됐다, 빨갱이들이 점령을 했다, 아니면은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미 꺾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 낙동강선을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동강선 방어작전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로 할 것은 6.25 전쟁사 제5권 5번째 책이고 낙동강선 방어작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제3장 중서부, 그러니까 그 낙동강 중서부 지역 작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선 구도를 조금 대충이라도 그려두는 것이 좋겠어서 과정도 살펴보기로 하죠. 1, 2, 3, 4절로 되어 있는데 제1절은 작전의 개요, 상당히 군사 전문적인 용어처럼도 보이죠. 제2절 낙동강 연안 다부동 803 전투. 제3절 외관 다부동 대구 북방 전투. 제4절 분석 및 평가. 그런데 이 내용은 같이 살펴보다 보면은 그렇게 군사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또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눈이 뜨이게 된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제1절 작전 개요입니다. 중서부 지역 작전은 이랬는데 중서부 하면은 또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글을 읽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이번에 다루는 것이 낙동강 중서부 지역 작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는 낙동강이라는 것을 이제 띄워놓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낙동강 중서부 지역 작전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제 기간을 한정하고 있죠. 이 동안에 수행했던 작전을 가리킨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8월 1일이면 6.25, 6월 25일부터 날짜가 상당히 지난 그런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북괴군이 이 대구까지 내려왔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6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북괴군이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국민은 얼마나 그 고통을 겪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북괴군의 작전 목표인 대구 북방의 다부동, 외관, 팔공산 지역에서 한미연합군과 전차로 증강된 북괴군 5개 보병사단 사이에 45일간에 걸쳐 전개된 치열한 공방전을 일컬는다. 제 말은 이렇게 공방전 이렇게 돼 있는데 북괴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45일간 막아냈다, 이렇게 되겠죠. 한미연합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상세히 이러한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아주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잘 넣어뒀습니다. 이제 글을 잘 쓴다, 성실하게 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한미연합군은 국군 제1사단하고 미 제1기병사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북괴군은 전차로 증강이 된, 전차도 있었다, 5개 보병사단인데 제1, 제3, 제10, 제13, 제15사단.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1사단이 우리도 있었는데 저 북괴군에게도 있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이때 다부동 외관의 서측에서는 지금 이제 이 작전이 진행되는 이번에 서술하는 주된 곳은 바로 이 지역이죠. 다부동, 외관, 팔공산.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상황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를 겁니다. 다부동 외관의 서쪽, 그쪽 서측에서는 미 제24단, 24사단,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미 제2사단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변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은 제24사단이 현풍에서 낙동강 돌출부에 이르는 지역, 여기를 방어하고 그 방어 작전을 수행했다. 이곳이 이제 서측의 이야기입니다. 동측은 어떤가 하면은 제6사단이 의성에서 신령까지, 신령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지역 이렇게 라인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북괴군 제1사단을 맞아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대략의 그 배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중서부 지역의 작전은 2단계로 전개됐다. 그러면은 이 작전은 제1단계, 제2단계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군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그 작전을 시행한, 공방전을 벌인 그 기간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전력은 어떤지, 주위는 어떤지, 그리고 작전은 어떤 과정으로 전개가 됐는지, 이 짧은 그 단락 속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급해서 두 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죠. 먼저 제1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쭉 내려오면 제2단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두 개가 다 나와 있다. 먼저 제1단계를 봅시다. 제1단계는 북계군이 8월 공세 때 이런 말을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 무슨 공세 이러는데 이제 그들이 공격하던 때를 말하는 건지 혹은 공격 계획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래서 북계군이 8월에 침공해 오면서 대구 부산으로 진출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했다. 그게 이제 북계군의 기도, 그 목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의 종식이라는 말이 참 눈에 띈다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종식,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들, 그들이 무수히 내놓고 한 것은 한 3년 혹은 그 전부터 계속 전쟁의 종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겹쳐 보이는 것이죠. 북계군이 목표로 했던 것이 이 전쟁의 종식이다. 우리가 힘이 약하면 이렇게 대구가 뚫리고 부산까지 밀려가서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결국 적화되는 것이다. 적에게 점령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북측과 전쟁은 하지 않고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북측을 점령해서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한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죠. 그런데 북측이 원하는 대로 웃으면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6.25 때 목표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니 오싹한 느낌까지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북계가 부산까지 쳐내려와서 전쟁을 종식하려고 하는 그 목적, 말이 묘한데 그냥 우리 한국을 다 침략해서 다 뺏어버리겠다, 점령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국군 제1사단이 대구의 관문인 다부동 지역을 사수해서 무산시켰던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이 제1단계, 이때 다부동 지역을 사수한 겁니다. 국군 1사단이. 이때 미 제8군사령부는 다부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군 2개 연대, 이것을 제1사단 지역에 투입을 합니다. 2개 연대는 미 제23연대, 미 제27연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2개 연대가 투입이 되니까 이 지역의 전투력이 증강됐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방어 중심을 깊게 함으로써 전차를 동반한 북계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국군 제1사단이 다부동 지역을 사수하는 데는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군 제23년대와 제27년대가 와서 같이 방어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제 또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된 내용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낙동강 대안의 그 구미, 지금 우리가 구미 공장지대로 알고 있는 그 구미 일대에 융단 폭격을 실시해서
공습을 한 게 되겠죠. 비행기에서 융단 폭격을 실시해서.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융단 폭격 이러면은 포보다는 비행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괴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북괴군을 많이 사살하고 또 그들의 장비를 파괴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향후 북괴군이 한 곳에 전투력, 군수물자를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당하니까 한 곳에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기가 좀 쉬웠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1단계에서 다부동 지역을 사수했던 그런 성공적인 전략을 시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제1사단은 다부동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인계하고 그 자리를 넘겨주고 경북 신령 지역으로 이동해서 803 가산 전투를 수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제1사단은 국군 제1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 문장 서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6.25 전쟁사라는 것은 그것을 쓰는 사람도 그것을 읽는 우리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북괴군은 적이고 그들이 설령 사돈의 팔촌이라도 무조건 국군은 우리 군대다. 우리 군은 국군밖에 없다. 이런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사라든지 이런 글을 쓸 때 제1사단이라고 써주면 이것은 그냥 아군인 겁니다. 우리 국군인 것이죠. 북괴군 제1사단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괴는 우리의 주적이고 이 전쟁을 하는데 북괴가 우리를 죽이고 있었던 그런 것이 전쟁이었는데 아니 6.25 전쟁에 대해서 그 인식이 불분명한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구분을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이것도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나라 편이고 내가 총구를 향할 상대는 누구인지 이것이 그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쓴 제1사단은 국군이고
북계군이라고 붙어 있으면 북계군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자료는 북한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올바른 표현인가 하는 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하겠죠. 전쟁을 하고 전쟁에 대한 내용을 쓰는 학문이라 하더라도 북계군이 북한군이 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단계로 돼 있다고 했는데 이제 2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북계군이 8월과 9월 공세 기간에 아마 이제 우리가 침공당한 것을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이때 미 제1기병사단이 외관, 다부동, 대구 북방지역 방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 제1기병사단은 북계군 3사단, 10사단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이 미 제1기병사단 여기에서 북계군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다부동 외관 지역을 빼앗겼다. 여기에서 이제 밀려난 것이죠. 방어를 하다가. 그래서 대구 북방의 가산산성 일대로 물러나서 이제 여기에서 총 반격 작전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물론 외관 다부동 이쪽에 있었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구를 사수했다. 이 가산산성 일대는 우리 국군 제1사단이 여기 가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대구가 적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국군도 증원이 되고 경찰도 증원이 돼서 이제 전투를 수행했다. 이제 경찰까지 여기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6.25 때 북계군은 김일성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라. 참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6월 25일에 기습 남침을 해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서 통째로 이 대한민국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것이 김일성이고 그 김일성이의 손자가 김정은이인 겁니다. 김정은이는 지금도 이것을 달성하고 싶겠죠. 이 대한민국 서울 복판에서 김정은이를 존경한다, 김정은이를 환영한다 하는 그런 자들은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그렇게 역사도 모르고 제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부산 관문까지 최단거리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 점령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북계군이 그들의 전력의 2분의 1, 전체의 반을 여기다 투입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낙동강 중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을 했다. 그러니 이곳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우리 국민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을까 알 수 있는 것이죠. 북계군은 이 낙동강 중서부 지역 여기에 5개 사단을 투입해서 대구를 점령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북계군이 우리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그 정면에 정예사단인 제1사단, 제3사단 그것이 나중에 또 제10사단을 투입을 했고
13사단, 15사단을 투입했다 하는 겁니다. 5개 사단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구도로 이들이 공격을 하고 우리가 막고 있었는가? 국군 제1사단의 정면에는 북계군 제1사단, 13사단, 15사단 이렇게 3개 사단이 있었다. 1대 3이 되겠죠. 미 제1기병사단의 정면에는 북계군 제3사단, 나중에 10사단이 합류하고 제105 전차사단이 있어서 역시 1대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를 북쪽에서 쳐내려오고 서쪽에서 쳐내려와서 이것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국군 제1사단은 1950년 8월 3일 낙동강 방어상에 진지를 편성하고 부대 전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를 해야 될 그 영역이 선으로만 봐도 이 사단이 담당한 방어 정면이 무려 42km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광정면이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사단의 병력 수준은 70%였다. 일단 100%가 아닌 70%였다. 중화기 이것도 30-40%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 정면은 북한군의 우세한 병력과 북계군의 우세한 병력과 장비 그리고 전차의 위협 이런 것을 볼 때 이곳의 방어는 전술적으로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제1사단은 각 연대를 북계군이 그 도하 건너올 것 같은 그 예상 지점, 그 지점별로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부동 일대 주저항선, 그리고 새로운 방어지역인 팔공산과 가산산성 일대에 거기에서 이제 북계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대구를 사수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국군 제1사단하고 같이 이곳에서 그 방어 임무를 수행했던 그 미 제1기병사단 이것이 또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 제1기병사단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기계화 사단 아니면 뭔가 그 센 무기를 가진 그렇게 무장한 사단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 제1기병사단이 뭐냐? 그냥 기병사단입니다. 그러면 기병이 말 타는 군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말은 기병인데 실제로는 그냥 보병사단이었다고 합니다. 미 제1기병사단은 기병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보병사단이었다. 그런데 그냥 창설 이후에 이 부대 명칭이 그 전통을 생각해서 그대로 바꾸지 않고 썼을 뿐이다. 그러니까 국군 제1사단하고 같이 싸운 미 제1기병사단은 그냥 제1보병사단이었다는 것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은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맥상 파악을 해봅시다. 이들이 뭐 하는 군대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도쿄에 진주해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점령군 임무라는 것이 전투는 아니죠. 주로 행정 그리고 질서 유지 그 정도였을 겁니다. 이런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괴가 남침을 하니까 1950년 7월 중순에 한국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지연전을 수행했다. 근데 지연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최강의 부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이라도 시키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우리의 형편이 열악했죠.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이 외관 일대의 낙동강 방어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외관에서 패배해서 가산산성으로 물러나게 되죠. 이제 그리고 9월에는 대구 북쪽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이제 미 제1기병사단인 겁니다. 우리 국군 제1사단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 지역을 방어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국군 제1사단하고 미 제1기병사단, 보병사단이 맡고 있었던 낙동강 중서부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것은 이제 지형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경부국도, 경부철로 이것이 있고 다부동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5번 도로, 외관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국도, 이렇게 이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 도로 사이에 횡적으로 발달된 소백산맥의 끝자락이, 그러니까 이제 산이 막고 있고 낙동강이 또 이것을 막고 있고,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형상의 유리한 점은 있었다. 물론 지형상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적에게 이 낙동강을 건너서 공격해야 하는 북괴군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수적으로 1대3, 1대3의 대결을, 방어를 해야 했고, 또 중화기도 부족했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부산을 점령해라, 8월 15일까지 점령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북괴군이 자기들 전력의 반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이 대구를 뚫고 내려가려고 했던 이곳을 그때 막지 못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이 6.25 전쟁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한반도를 떠나야 했다. 망명정부를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이제 미군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구를 지킨다, 낙동강 전선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서울을 지킨다. 이 서울을 지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서울을 뺏기고 대구까지 내려온 이때는 대구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때의 전투, 흔히 낙동강 전선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냥 혀끝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종종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낙동강 방어작전을 하던 이때 이 파괴된 외관교 그 사진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제 다시 이 외관교가 만들어져서 있기는 한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것과 한강대교하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 낙동강 중서부 지역 작전, 그러니까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그 작전 상황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전 상황도는 우선 이제 이런 그 밑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그 검은 선, 이 검은 선은 1차 방어선, 그리고 이 좀 밝은 파란색, 요게 2차 방어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선, 이쪽이 3차 방어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이 지도 한 장에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겸해서 보기로 하죠. 우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작전 구역, 그것은 이쪽이 되고, 그 구미 지역에 융단 폭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이쪽입니다. 물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다 북괴군의 그 침공 루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 낙동강을 따라서 이 검은색 선을, 이곳을 이제 우리 국군 1사단이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외관 지역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 하늘색 선, 여기로 물러나게 되는데, 다부동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산은 이쪽에 있죠. 가산 산성. 지역을 보면은 팔공산, 칠곡, 여기가 대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옮겨간 선을 보면은 대충 어떻게 이 작전이 전개됐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1기병사단이 8월 31일부터 했다고, 여기를 맡았다고 돼 있고, 국군 1사단은 8월 30일까지 하고는, 여기를 방어하고는 가산산성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돼 있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진한 파란색은 이제 우리 아군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가위표 2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게 사단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 검은 선 부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 작전 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주변은 어떤가 하는 것도 한 번씩 봐두기로 하죠. 동측, 이 다부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구역의 동측에 보면은 이제 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이 밑으로 가면은 이제 의성에서 신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국군 제6사단이 북괴군 제1사단을 맞아서 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곳이 이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의성에서 신령으로, 그러면은 이 안쪽에 이제 검은 그 방어선 안쪽, 여기가 다부동, 가산, 팔공산, 외관, 이런 것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외관이 있고, 그리고 칠곡,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으로 가면은 칠곡 아래쪽에 대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검은 선이 보이죠. 이것이 지금 그 방어 구간인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현풍이 있습니다. 현풍. 그 너머에 보면은 고령이 있죠. 이쪽으로도 이제 북괴군이 빨간색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풍에서는 여기 써있죠. 미 제24사단 여기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쪽 구역이 있고 또 동쪽이 있고 지금 주 방어구역인 이 다부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곳에서 사실 이곳이 가장 치열했었죠. 이제 이곳에서 전개되는 우리의 그 작전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